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7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고 개표를 하다가 애매하게 기표된 두 표를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개표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켜야 되느냐 하는 일종의 제안 설명을 한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성남FC 축구단 관련 뇌물범죄 혐의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오히려 대장동 사건보다도 더 악질적인 뇌물수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쭉 읽어가다가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게 성남시가 이게 무슨 조폭 집단인지 마피아 집단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거 마적단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마적단.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국민 약탈 정권을 세 글자로 줄이면 마적단이 됩니다. 마적단. 국민을 약탈한다, 국가를 약탈한다, 국익을 약탈한다, 권력으로서, 이런 뜻인데, 지금부터 한동훈 장관의 설명문을 소개하면서 제가 복잡한 거는 제가 조금 더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하여 운영자금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FC의 부도는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인허가권을 기업체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현안이 있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관내 만만한 기업체들을 골라서 이재명 측이 먼저 흥정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입니다.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업체들이 접근해가지고 뇌물 주는 게 통상적인 건데, 이거는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 기업체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 돈 줄래 말래, 액수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흥정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시장 봤습니까?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 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 미래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재명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후불제 뇌물. 이게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할부식 뇌물.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준다는 겁니다. 이 쪼개서 주는 이유가 나옵니다. 후불식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끈끈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기업들도 상당히 짜게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허가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요만큼 약속을 들어주면 요만큼 주고 또 더 들어주면 더 주고 했다는 식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 지원과 채권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자, 성남FC라는 축구단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뿌렸느냐, 이게 나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 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성남FC가 이거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이렇게 인건비를 마구 써가지고. 인허가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사의 보도 내용보다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장점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이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허가 장사를 했답니다.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정말 장사 잘한 것은 기업체입니다. 뇌물 장사 잘한 거죠.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제3자 뇌물죄라고 하면은 이게 직접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악질적이고 더 교묘하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빠져나가니까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오로지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기에 좋은데 한동훈 장관에 딱 걸리니까 이렇게 요리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해가지고 이게 정치적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읽어보는 분들은 성남FC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개념을 잡고 야, 이런 식의 뇌물 거두는 방법도 있구나. 수많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 인허가권 판매 장사에 나서가지고 130억 원 거두었는데 이 기업체는 그 정도 뇌물 주고 그거보다 아마 합치면 한 몇 조 단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만한 폭리를 취했다. 이게 완전히 이재명 개인 비리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 나왔잖아요. 민주당과 아무 관계없는 사건인데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 땅의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